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연준 위원 대부분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동의했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관된 선명이었습니다. 6월에 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에는 긴축 정책 초기에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들어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시기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심리보다는 매파적인 태도죠. 지난주 FOMC와 같이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일시 정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아예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목 박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 미국 통화 정책의 이 긴축 속도 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75마일 그리고 지방도로에 가면 시속 50마일로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것처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면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느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다 온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찾기 위해 목적지에 가까워 온 것을 지금 시사를 한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것을 긴축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1.2%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연방 기금금리 시장 선물에서 나타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1.9%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또 SVB 사태, 은행 위기와 함께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도 정리해 주시죠. 3월에 불거졌던 이 은행권 위기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규모에 따라서 이 규제 정도를 좀 달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대형 은행은 감시와 규제 고삐를 더 쥐어야겠지만 서민과 지역 기업들의 이 대출 창구로 쓰이는 커뮤니티 뱅크, 이 지역 소형 은행들은 이와는 좀 다른 장대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요. 재무 건전성을 명분으로 한 이 은행권 내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중반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고 연준의 목표인 2%대 인플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물가가 잡히려면 경제 성장이 보통보다 더 느려야 되고 공급망 문제가 없어야 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높은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 또는 바라던 것보다도 훨씬 좀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 노동 분야에선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 분야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고 채용 공고 건수가 예전보다 낮아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된다는 게 파월의 설명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산시장에 영향을 준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아닐까 합니다. 청문회 초반에 파월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화폐 한 형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같은 암호화폐 제도권화 움직임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9,900달러로 어느새 3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